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이라는 ETF에 대해서 소개해보고 나스닥과 궁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스닥 ETF와 같이 가져갈 만한 상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니까 국내 계좌에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SA 같이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서 투자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데요. 버크셔 주식 대신 연금 계좌나 ISA에서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ETF를 하는 것은 안 되냐는 의견을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KB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고 2024년 2월 27일 상장되어서 1년이 좀 넘은 상품입니다. 규모는 740억 원 정도로 크지는 않고 총 12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실부담 비용률 기준 1년에 0.2494%로 크게 높지는 않고 세금은 매매 차익과 배당의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이 없는 상품이라서 별 의미는 없긴 하지만요. 거래량도 6만 주 정도라서 거래하기가 아주 여유로운 상품은 아닙니다. 호가 스프레드는 0.1% 정도인데 이건 그때그때 좀 달라서 명확하게 어떻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은 15.11%로 괜찮은 편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26.78% 들어있고 나머지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공개한 13F 보고서를 참고해서 높은 비중의 주식 10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렉티브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 지수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13F 기업 자료에 공시된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포트폴리오 상위 1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버크셔 해서웨이 27.5%와 버크셔 해서웨이 투자 포트폴리오 편입비 가중 방식으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국내 ETF 규정상 최소 10종목을 담아야 하고 한 종목의 비중이 20에서 30% 이내여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버핏의 투자를 따라가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 전략은 얼마나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과를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 선으로 표시된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 버크셔 B의 차트이고 캔들로 표시된 것이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입니다. 이렇게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 본주보다 훨씬 성과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은 원화 표시 자산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 환율을 고려해야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를 원화로 환산해서 비교하면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움직임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 한 가지 차트를 더 추가했습니다. 형광 초록색은 스파이 S&P 500 ETF고 이것을 원화로 환산한 차트입니다. 셋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장 기간이 짧아서 장기 비교하기는 어렵겠네요. 이전 영상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의 성과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은 상장 기간이 짧아서 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의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 지수를 비교할 때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운용을 하게 되면 지수와 실제 가격 간의 오차인 추적 오차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성과가 좀 떨어질 겁니다. 둘 다 50대 50으로 자산 배분을 했고요. 첫 번째는 QQQ 플러스 B10이라고 되어 있는데 B10이 솔렉티브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인덱스의 TR 지수입니다. 그리고 QQQ 플러스 BRK가 QQQ와 버크셔 해서웨이 B를 50대 50으로 조합한 거죠. 그리고 벤치마크로 QQQ와 스파이를 50대 50으로 조합한 것을 설정했습니다. 솔렉티브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 10 지수는 2017년부터 산출되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QQQ 플러스 BRK는 역시 QQQ 스파이와 비슷한 CAGR을 보여주면서 약간 더 낮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과 MDD를 보여줍니다. QQQ 플러스 B10은 MDD는 낮지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오히려 약간 더 높고 CAGR도 약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차트로 보게 되면 세 가지 포트폴리오가 스파이 단독보다는 좋은 성과를 내고 전반적으로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QQQ B10 조합이 QQQ 버크셔 조합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각 포트폴리오의 연간 성과를 본 건데요. 2018년에 QQQ 플러스 버크셔가 혼자서만 마이너스가 안 나는 모습을 보는 게 좀 눈에 띄고요. 2022년에 모두 하락했을 때도 가장 방어력이 좋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QQQ B10은 QQQ 스파이에 비교했을 때 조금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건 각 자산군의 연간 수익률을 성과로 보여주는 건데요. 특이한 것은 회색으로 표시된 버크셔 본주인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던 것이 특징적입니다. 2018년에도 그렇고 2022년에도 그렇네요. 단지 2020년에 QQQ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거의 성과를 잘 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각 주식과 ETF의 성과를 표로 요약한 것입니다. 역시 QQQ가 CAGR 21.21%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버크셔와 버크셔 탑10과 버크셔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월스트 이어를 봤을 때 버크셔 탑10은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지만 버크셔 B는 월스트 이어에서도 2.37%로 한 번도 연간으로는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QQQ와 버크셔 B는 상관계수가 0.49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QQQ와 B10은 상관계수 0.76으로 QQQ 스파이보다는 낮은 상관계수지만 버크셔 본주는 0.49니까 그것보다는 높은 상관관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크셔 B와 B10의 상관관계를 보면 0.83입니다. 상관계수가 1이면 완전히 같이 움직이는 건데 상관계수가 0.83이니까 움직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참고로 QQQ와 스파이의 상관계수는 0.92입니다. 그러니까 버크셔 B와 버크셔 탑10 지수를 비교했을 때는 좀 움직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결론적으로 QQQ의 파트너로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을 선택해서 국내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은 크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운용 보수가 없는 버크셔 B와 보수를 내고 사야 하는 ETF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거래 비용도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크셔 B와 라이즈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은 움직임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3F의 공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이기 때문에 13F를 보고 따라 산다고 해도 버크셔와는 거래 시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 상품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나름대로 좋은 성과는 낸 것으로 보입니다. 버핏과 버크셔의 투자 철학을 믿는다면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